오늘 들어갈 부분은 세포 소기관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포 막성분을 배웠기 때문에 그 세포 막성분들이 어떤 식으로 하여서 함입되어 들어가서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할 건데요. 안타깝게도 원래 지금 2명이 오셔야 조금 매끄럽게 이해가 되실 건데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솔차이 좀 어려운 부분인데 듣고 계시죠? 일찍 오셔야 되는 분이 우리 책 EBS 교재로는 페이지 126쪽 세포 소기관의 구조와 기능이고요. 소기관의 구조와 기능 세포 소기관의 구조와 기능 부분이고 추가로 나눠드린 프린트는 올킬이라고 하는 고일통합과 교재예요. 그러니까 기본 개념을 조금 확인해 볼 수 있는 가로넣기 문제가 많아서 확인을 하고 하면서 동시에 외울 수 있는 부분들은 외우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서 자료를 좀 준비해 봐 드렸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일단은 우리가 막성분을 배웠죠? 막구조. 여기서 말하는 막구조는 세포 막구조예요. 세포막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까? 세포막은 인지질, 그죠? 인지질이 양친매성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죠? 양친매성이 뭐야? 이쪽은 소수성, 뭐라고 안 친해? 왜? 탄화수소 복합체여서, 그죠? 그래서 C에 모두 다 H들, 주변에 H들 이렇게 막 겁나 뒤지게 발라져가지고, 자, 주변에 다 H들밖에 없는 형태야. 오케이? 그래서 물을 잘 극성이 아니야. 물하고 친한 화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래서 소수성 꼬리랑 이쪽은 친수성 머리, 배고파. 친수성 머리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전혀 다른 물하고 친해 아니면 기름하고 친해 정반대되는 성질의 두 가지랑 친한 성질을 양쪽 앞다리 꽃다리에 친해해서 양친매성 입자라고 표현을 했었고 저 인지질이 그런 화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 덕분에 물속에서 원시 지구 환경의 물속에서 저런 유기화합물이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들끼리가 뭉쳐지면서 나만의 고유한 야 여기까지는 내 영역이야. 여기까지는 내 영역이니까 건들지 마 라고 할 수 있는 세포 막성분을 만들었던 거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죠. 그것들이 생겼기 때문에 고유한 독립된 어떤 생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가장 최소 단위 세포가 형성됐고 같은 세포들끼리가 모여서 조직을 만들고 기관을 만들고 조금 더 독립적인 이런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생명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양침에서 입자라는 걸 꼭 인지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막구조는 인지들이 중에 막단백질을 콩콩콩 박혀서 가지고 있는 구조다라고 했어요. 막단백질이 있어야 친수성 입자들이 촉진 확산을 통해서 더 들어올 수 있는 구조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관찰해봤더니 자, 세포는 크게 우리 아주 많은 생명체들 있잖아요. 그런 그 세포들 중에 크게 원핵세포랑 진핵세포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거 했나요? 안 한 거 같죠? 원핵과 진핵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 여러분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은 원핵세포일까요? 진핵세포일까요? 한자를 좀 아시는 분은 으뜸원을 떠올릴 수 있어. 으뜸원. 그죠? 그래서 뭔가 더 좋은 것 같은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원시인할 때 그 원이에요. 원핵세포. 원시 구조의 세포로 되어 있는 게 원핵이고요. 조금 더 진화된 형태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진핵세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무슨 세포? 진핵세포. 그죠? 자, 그래서 동물계, 식물계, 그 다음 균계, 우리 곰팡이들, 걔네들 다 진핵세포 형태입니다. 진화된 형태의 세포예요. 그리고 누구들만 세균 계열만, 대장균, 포도상 구균, 그죠? 식중독을 일으키는 그런 세균들 계열만, 세균계, 얘네들만 원시 형태의 구조인 원핵세포예요. 오케이. 그래서 짠에는 원핵세포, 얘네는 진핵세포. 그럼 원핵과 진핵세포의 차이점 알아야 될까요? 안 알아도 될까요? 알아야지만 됩니다. 딥한 내용들이 물어보니까. 지금 고일통합과학의 그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EBS 교재 책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의 단면은 진핵세포, 식물세포하고 동물세포를 대표적으로 세포 소기관을 나열을 해놓은 거고요. 그런 구조 말고도 누구 있냐면 원핵세포가 있어서 대장균은 세균, 대장균도 있겠고, 결핵균도 있겠고, 포도상 구균도 있겠고
이런 예들은 제일 바깥쪽에 세포벽이 있어. 세포벽 성분. 그러니까 어떤 입체적인 형태를 유지하게 해주는 제일 바깥의 세포벽 성분. 근데 선생님 세포벽은 식물세포에만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세포막 바깥쪽에 존재하는 탄탄한 탄수화물 복합체로 되어 있는 걔네를 다 세포벽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 대장균한테 붙이는 세포벽이라고 하는 것의 화학적 조성하고 식물세포에 붙이는 세포벽의 화학적 조성의 종류가 다른 것 뿐이야. 역할은 똑같아. 세포를 지지하고 지탱해주는 역할하는 건 똑같아. 오케이? 그래서 세포막이 안쪽에 있고 대장균에 바깥쪽에 세포벽이 있고, 근데 바깥쪽에 존재하는 저 세포벽 성분은 대장균 같은 세균들은 항생제에 취약한 펩티도 글리칸, 펩티도 글리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질로 되어 있어요. 식물은 셀룰로스죠. 식물은 세포벽이 셀룰로스고요. 그죠? 좀 춥죠? 있어봐요. 지금 얘가 냉방인가? 오자마자 쉬었다네. 그래도 써져 있는 건 똑같이 다 써졌는데? 나쁘지 않아. 그래. 어차피 잘라 붙이면 되지 뭐. 어차피. 나는 좋은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해. 볼게요. 이어서 한번 해보죠. 그리하여 지금 단백질 합성에 관련된 세포 소기관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요거는 원핵세포라고 했었고, 그죠? 요거는 자, 우리의 진핵세포 중심으로 하여서 주로 이제 세계관들이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진핵세포 내에서, 즉 동물이나 식물세포 내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로부터 어떻게 효소 같은 아이를 만들어서, 효소가 단백질이니까 그걸 만들어서 생명활동을 할 수 있는지 전사 번역까지도 연결된 부분을 설명할 겁니다. 자, 갑자기 시급해서 확인해봤어요. 녹화가 되고 있거든요. 자, 그리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는 어디에? 이제 핵에 잘 쌓여져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요렇게 정보들이 들어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건 예전에 배웠습니다. 자, DNA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단위체. DNA든 단백질이든 우리 몸속에 존재하는 기본 단위체들은 기본적인 형태들이 계속 축합 반응으로 사이즈가 커진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했었죠? DNA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 이 네모들이 뭐예요? 일곱 글자 있었죠? 폴리. 펩타이드? 아니요? 펩타이드는 이제 아미노산을 다른 말로 말하는 거였고, 잠깐만. 인당 염기로 구성된 폴리 다이노킨인가? 그지? 폴리 뉴클레오타이드. 그지? 뉴클레오타이드. 나잖아. 뉴클레오타이드. 인산과 당과 염기가 1대1로 결합되어 있는 형태들이었죠. 그리고 인당 염기 중에 염기가 그 이중 나선 구조로 존재하고 있는 DNA는 ATGC 딱 4종류만 있다라고 했었어. 그래서 이 ATGC 4종류의 염기들이 마치 상거적으로 존재하고 있었죠. 아데닌,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 얘네들이 4종류만 존재해. 그래서 막 여기가 ATT, GGG, CCC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다 라고 하면 이 염기서열 블라블라블라블라 그 염기 서열들이 일종의 정보를 주는 거야. 오케이? 정보를 주는 거야. 오케이? 핵 속에 존재하고 있는 이 DNA 이중 나선 구조들은 쉽게 말하면 뭐고요? 종이에요, 종이. 그죠? 모든 책들은 다 종이라고 하는 재질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모든 책들은 다 종이라고 하는 재질로 되어 있는데 그 책들마다 쓰여져 있는 정보가 다 똑같나요? 안 똑같죠. 수학은 수학 공식이 놓여있고 과학은 과학에 대한 정보가 놓여있으니까 써여져 있는 그 데이터는 다르잖아요. 그죠? 종이라는 재질인 DNA라고 하는 이중 나선 구조는 모든 개체, 생명체의 가장 기본적으로 다 들어있어. 이중 나선 구조들은 핵 속에. 핵이 아닌 나머지 세포질에도 이렇게 핵 바깥에 여기에도 다 이중 나선 구조들은 다 가지고 있어. DNA로 되어 있는 것들. 오케이? 근데 거기에 놓여있는 ATGC, TTA, 블라블라블라 그 염기의 순서 배열들은 다 다르더라는 거야. 그것들이 뭐를 유전 정보를 제공해주는 거니까. DNA. 오케이? DNA 상에 놓여있는 염기의 서열, 염기의 순서가 염기 서열, 염기 순서가 뭐마다 다르다? 생명체마다 다 다르다. 그래서 고유한 유전 정보를 제공해주는 거더라고요. 그 염기의 서열 순서가. 오케이? 아까 방금 말했던 것처럼 뭐뭐에 따라서 각각의 책마다 놓여져 있는 정보가 다 다른 것처럼. 그죠? 오케이? 근데 이제 생각해보자. 그것들을 특정 어디에 염기 서열 처음 스타트에서부터 처음 끝까지를 우리는 그걸 유전자라고 해. 유전자. 자, 그러면 우리
최근에 3학년 과정을 공부하시면서 아마 인슐린이라는 그 호르몬을 배웠을 거야. 인슐린. 혈당량 조절 호르몬. 그죠? 인슐린이라는 거 하는 게 어디에서 만들어졌었어요? 이자. 네, 이자에서 만들어졌어요. 이자에서. 지금 본인이 이자. 말하고도 본인이 놀리고 있죠. 이게 학습의 효과예요. 자, 아무튼 이자에서 인슐린이 합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만들어져서 혈액을 통해 흘러가가지고 기능을 수행하잖아요. 표적기관인 간에 가서. 그쵸? 오케이? 그래서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것처럼 세포에서 만들어져서 세포 바깥으로 분비되어서 바깥에서 기능을 해주는 아이들. 그걸 만들려는 정보도 이자의 세포의 핵 속에 들어있어. 오케이? 그래서 특정 어서부터 어디까지 염기배열 순서 서열이 염기배열 순서 서열을 우린 그걸 유전자라고 하는 거야. 유전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염기배열 순서를 뭐 인슐린을 합성하는 것과 관련된 유전자라고 합시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그 염기 순서 인슐린이라는 게 일생일 때 우리 몸의 세포의 핵에서 딱 한 번 필요한가요? 그럴까요? 아니죠. 밥 먹은 직후 항상 필요하잖아. 밥 먹고 난 다음에 혈당이 올라가니까 걔를 낮추기 위해서 항상 출동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인슐린이 항상 만들어지진 않지만 필요한 그 시기 때 항상 어느 정도는 만들어져서 기능을 각각 수행해줘야 되니까 원본이 핵 속에 들어있어야 돼. 그죠? 근데 이 원본을 바탕으로 해서 인슐린도 단백질이에요. 아미노산들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인슐린은. 그러면 그들을 만들어내게 하는 그 유전 정보가 만약에 손실돼서 문제가 일어나 버렸어. 뭐 인슐린의 그 정보, 인슐린을 만들려고 하면 그 정보가 틀어져 버렸어. 뒤틀려져 버렸어. 그러면 비정상적인 인슐린이니까 인슐린 합성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원본은 손실되면 안 돼. 오케이? 그래서 인슐린이라는 걸 필요할 때 만들어야 할 때 원본을 손실되지 않도록 하면서 그 원본을 상보적인 형태로 항상 카피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카피된 정보를 우리는 RNA, 한 가닥이니까 RNA라고 해. 한 가닥이니까 RNA라고 하고 마치 정보를 토스해준다, 메신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mRNA라고 해. 나는 주인에게 한 가지 부탁인데 여기에만 집중 좀 해주세요. 아니, 질문 중에 mRNA가 그 뭐 약자이기. 부탁할게요. 어렵다고 하지 말고 항상 맨날 어렵다고 찡을 대고 자, 집중을 해줘 여기만. 오케이? 자, 그래서 특정 염기별 서열의 오리지널 원본의 정보 여러 유전자들이 막 모여있어. 인슐린 유전자, 아밀레이스 유전자, 염기설들이 엄청 뒤지게 많이 놓여있는데 그 원본은 손상하지 않고 손실시키지 않고 원본으로부터 필요한 뭔가를 만들어내야 할 때, 단백질을 만들어내야 할 때 그 원본에서부터 상보적인 형태로 카피된 형태를 항상 먼저 만들어서 단백질을 만드는 거야. 오케이? 상보적인 형태. 그럼 우리 상보적이라는 말이 뭐였어? 상보적인 형태로 카피를 해온다고. 상보적이다라는 표현 뭐야? A의 아데닌이라는 염기의 상보적인 짝꿍이 항상 정해져 있더라 이거잖아. 그치? 아데닌을 인식하는 상보적인 짝꿍의 염기는 누구였었어? 아데닌의 짝꿍은 DNA상에선 티아민. 그죠? DNA상에선 티아민, RNA상으로 카피가 되면 RNA는 T가 없죠? RNA는 티민이라는 염기가 없어요. RNA는 티민이라는 염기가 없고 우라칠 아니라 우라실이라는 U라는 염기가 있어요. 우라실. 이렇게 그래서 우라질 말고 우라실. 그래서 우라실이라는 염기에는 그러니까 RNA라는 단일 가닥의 하나의 염기에는 U가 있어요. U. 그러니까 RNA라는 DNA상의 정보는 뭐 상에서? 그러니까 DNA상에서의 이 정보는 RNA로 읽어질 때 A는 U로. 네? T는 뭐로? A로. 상보적으로. 오케이? 그 다음에 G는 뭐로? C로. 사이토신으로. C는 구아민 C로. 이런 식으로 상보적으로 항상 카피가 되어서 서로 소통을 하는 거야, 세포 내에서. 오케이? 그래서 원본의 G는 변절되거나, 그죠? 손실되거나, 뭔가 델리트되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상보적인 가닥으로 얘가 카피가 됩니다. A니까 뭐로 카피되겠어요? U로. 그죠? T니까 뭐로요? A로. 그죠? 여기 또 T니까 뭐로? A로. 그죠? 그다음 여기 G니까 C. 여기 C. 그죠? 여기 C. 그죠? 아주 간단한데 어떤 형태로 카피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제도 간단한 문제에서 나와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가 CCC였고 여기가 CCC니까 여기가 GGG로 이렇게 카피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이렇게 항상 카피가 되어서 정보들이 단백질을 만들게끔 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전달하여 복사했다 라고 하여 전달하여 복사했다. 그래서 얘를 전사라고 해, 줄여서.
오케이? 이 과정. DNA에 있던 특정 염기 배열 서열을 전사. 카피하는 거. 그걸 전사라고 전사. 전사했다는 건 메신저 RNA를 만들었다는 거야. 유전자의 특정 정보를 메신저 RNA로 만들었다는 거고, 저 메신저 RNA가 자 핵막이요 인지리중축막에 둘러싸여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또 있어요. 여기 바깥쪽에 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슝슝해서 또 막이 또 있는데 이중막 구조예요. 그래서 핵막은. 근데 이 핵막이 완전 밀폐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의 구멍이 있어요. 핵에 있는 정보와 세포질에 있는 정보가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구멍이 있어서 그 구멍을 우리는 핵공이라고 합니다. 핵공. 핵공이라는 구멍. 이 핵공을 통해서 세포질이라는 공간으로 저 아이가 슝 빠져나옵니다. 핵공이라는 공간, 구멍을 통해서 세포질을 사고로 바깥으로 빠져나와요. 오케이? 슝 빠져나오고 생각해봐. 나는 지금 인슐린 유전자 하나를 예를 들어서 인슐린 유전자로부터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과정 딱 하나만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유전자로부터 여러 단백질을 만드는 게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필요해요. 필요하겠지. 네, 내가 인슐린을 만들어주는 동안 아밀레이스가 필요하지 말란 법도 없고, 그죠? 엄청 다양한 정보가 필요할 거잖아. 그래서 각각의 다양한 유전자에서 각각의 메신저 RNA를 각각 만들어서 핵공을 통해서 다 일단 정보를 바깥으로 빼낼 거야. 오케이? 빼내서 어디에서? 세포질이라는 공간에서 그 다음 가서 번역을 할 거예요. 돼요? 자, 그러게 되면 얘가 핵공을 통해 이렇게 빠져나왔어요. 메신저 RNA가. 오케이? 얘를 똑같이 일단 UAA, CCC, 뭐 GGG 이렇게 정보를 적어볼게요. 그리고 자, 여기 원래 위에 뭐 어디 위쪽에 AUG가 있어야 됩니다. 일단 AUG. 왜요? 아직 안 써. 예, 내가 그때 설명해 줄게요. 게시 코돈이라고 해서 이따가 선생님이 딥하게 얘기할 때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여기다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루루루루 써서 그렇지만, 그죠? ATC, TTT, TTT 썼지만 근데 이런 형태들이 있었어요. 일단 설명해 줄게. 일단 mRNA가 빠져나왔어 이렇게. 그러면 전사된 정보가 세포질을 통해 빠져나오게 되면 그 다음 단백질을 합성하기 위해서 관련된 세포 소기관에 누구가 있냐면 일단 리보솜, 그리고 거치면 소포체, 골지치. 네, 거치면 소포체, 골지치. 이렇게 늘 세 가지를 거치면서 단백질을 번역해 나갑니다. 오케이? 단백질을 번역해 나가요. 그러면 거치면 소포체가 있는데 거치면 소포체만 있는 건 아니고 우리 몸에는 매끈면 소포체도 있어요. 거치면 소포체만 있는 게 아니고 매끈면 소포체도 있어요. 프린트에는 그게 잘 나와 있어서 제가 추가로 설명해 줄게요. 일단은 거치면 소포체는 핵막의 두 번째 막이 확장되어서 이런 식으로 두 번째 막으로부터 확장된 마치 주머니 네트워크 같은 구조를 만든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자, 거기 보시면 여기서 매끈면 소포체라고 하는 형태는 자, 여기도 핵막이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확장해서 이런 네트워크 같은 구조를 만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돼요? 핵막하고 제일 가까운 쪽에 존재하는 것. 핵과 제일 가까운 쪽에 존재하는 것들이 다 소포체입니다. 소포체.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요 전자 현미경사으로 세포 소기관을 확대해서 봤을 때 되게 러프해 보여요. 러프해 보인다는 말이 거칠어 보여요. 전박이 같은 뭐가 막 따닥따닥따닥 붙어있거든. 저 전박이 같은 구조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리보솜이라고. 리보솜.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리소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막 구조도 있어. 이렇게 리소좀도 있어. 친구야, 깝깝하면 마스크 벗어도 돼? 깝깝하면? 네, 마스크 벗었잖아. 그지? 마스크 벗어도 돼. 그러니까 옷이 코로나 안 걸렸냐? 아, 그러면 써. 너를 위해서 쓰는 게 낫겠다. 리소좀. 여기 있는 친구들 다 한 번씩 걸렸을걸? 그지. 아, 안 걸렸냐? 네. 안 걸린 친구는 마스크 쓰고 다녀. 왜냐면 슈퍼 면역체. 왜냐면 코로나가 진짜 귀신같이 안 걸린 사람만 찾아서 걸리게 해요. 그리고 끝나. 내가 안 걸렸다 그럼 나도 한참 계속 안 걸리다가 거의 작년 여름쯤에 그때 한 번 대유행할 때 그때 한 번 걸렸거든요. 미지게 아파요. 그래요. 아무튼 육체를 보존하시옵소서. 우리가 걸렸던 친구들은 유행이잖아. 걸렸던 친구들은 벗으셔도 상관없어요. 리보솜. 여러분의 면역 체계 보솜. 보시고. 자, 리소좀도 있고 등등 있는데 소포체. 자, 나중에 또 설명을 할 거예요. 리소좀, 리보솜 뭐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튼 저렇게 핵공을 통해 빠져나왔던 메신저 RNA, mRNA 가장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질에 프리한 상태로 돌아다니는 유리 리보솜이 있어요. 유리 리보솜이 이제 풀이 또 떠돌아 다닌다는 의미가 유리야. 그리고 큰 단위체, 작은 단위체 두 개의 단위체가 리보솜이 이렇게 있다가 막 메신저 RNA들이 빠져나온 걸 보면 원래 내가 일을 해줘야 될 일감이 나왔다라고 하여 얘가 이렇게 붙어서 작은 단위체, 큰 단위체가 조립이 되어서 저 메신저 RNA를 끄집고 거치면 소포츠막에 걸쳐줍니다. 그럼 어떻게 오케이? 해요? 그래서 그 다음 과정을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걸쳐진 채로 있어요. 실제는. 오케이? 실제는 메신저 RNA 각각 여러 가닥들이 어디에? 리보솜에 걸쳐지고 거치면 소포체에 걸쳐진 채로 있어요. 얘는 거치면 소포체야. 자, 그러면 그 다음 과정.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지만 리보솜이라고 하는 저 아이가 있어야지만 단백질 합성이 일어납니다. 리보솜. 단백질은 뭐로 이루어졌어요?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 단백질.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 네, 아미노산이요. 맞아. 아미노산. 그래서 그 아미노산들이 결합이 되면서 입체적인 구조가 꼬여져서 폴딩돼서 기능 있는 효소의 역할을 하잖아. 기능 있는 각각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입체적인 구조도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도 단백질이 어떤 순서대로 결합을 해라라고 하는 게 이미 세포 핵상 유전 정보 안에 그 정보가 프로그램 되어 있다라고 했었잖아. 예, 그래서 여기 이 염기 배열 정보 자체가 그 정보를 이미 주는 거야. 어떤 식으로 정보를 주냐면 이렇게 봐봐. 세개 염기 쌍식. 세개 염기 쌍식. 이 AUG라고 하는 염기쌍 순서 3개씩이 염기 3개씩이 이미 지정하고 있는 특정 아미노산이 있어. 오케이? 저 3개씩의 mRNA상에 존재하는 정보를 우린 뭐라 하냐면 mRNA상 3개씩의 염기 정보. 그걸 우리는 코돈이라고 해요. 코돈. 자, 생소할 거야, 용어가. 코난 아니고 코돈이야. 자, 용어가 생소할 건데 그 생소한 용어인데 일단 습수를 하시면 돼. 흡수를. 그지? 코돈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지금 내가 전자 번역과도 연결해서 설명한다라고 했었잖아. 전자 번역 단원만 또 따로 뒤에 있어. 오케이? 근데 그걸 세포 생명체, 세포 소기관들과 연결해서 전체 그림을 그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어렵고 뭔가 생소하고 지금 여기 생명 2에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걸 그대로 조금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다 보니 얼마나 어렵겠니? 그러니까 몇 번씩 들으라고. 오케이? 자, 일단 저 정보를 만들어서 일단 정보를 손실되면 안 되니까 야 이거 이렇게 만들어라라고 하는 명령어를 카피해서 갖고 왔어. 명령어만 갖고 온 거지 아직 아미노산이 결합된 건 아니잖아. 아미노산이 원하는 순서대로 결합이 되어야지만 필요한 효소나 단백질이 만들어지겠잖아. 그치? 그래서 필요한 효소나 단백질이 만들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누가 있어야지만 반드시 리보솜이라는 저 장소가 있어야지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누구도 있냐면 tRNA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RNA니까 한 가닥. 근데 얘가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포크처럼 생겼어. 비유를 하자면 간단하게 그리면 이런 식이야.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게 비유해서 그린 것 뿐이야. 이렇게 생겨서 맨 끝에 여기가 염기야, 염기. RNA니까 염기로 되어 있고 여기 끝에는 특정 여기 염기 조각에 알맞는 아미노산이 부착되어 있어. tRNA는 오케이? 특정 자신의 정보에 알맞는 아미노산이 부착되어 있다고. 예를 들어서 제 C, A, U라고 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여기에 1번 아미노산을 어떻게든 부착을 하고 있어. 그리고 또 다른 tRNA 여기 끝부분이 UUA로 되어 있어. 오케이? UUA로 되어 있다면 너는 7번 아미노산을 부착해서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 tRNA 종류가 되게 많아. 여기 끝부분이 만약 GGG로 되어 있다면 너는 뭐 10번 아미노산을 갖다 붙여주는 tRNA야. 오케이? 이게 이미 지정이 되어 있고 우리 세포질에 되게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 이런 tRNA 종류들. 그래서 누구와 누구의 합작으로 저 리보솜과 mRNA와 아미노산을 부착해서 가지고 있는 저 tRNA 세 종류의 합작으로 내가 원하는 mRNA상의 정보에 알맞게 아미노산들이 계속 결합되어 가는 거야. 오케이? 자, 공간을 여기를 확대해볼게. 물론 이 지금 내가 여기 공간에다 쓰는 이 일은 어디에 걸쳐서 이 거치면 소포체 막에 걸쳐진 채로 일어나는 일이야. 근데 여기 공간이 너무 코딱지만큼 작으니까 그치? 이 비좁은 공간에다 그림을 그리기 애매하니까 여기다 크게 넓게 그림을 그릴 거야. 그러면 여기가 지금 거치면 소포체 내부 공간이면 거치면 소포체 내부
상상의 나래를 펴는 거야. 왜냐면 고학년이 되면 될수록 더 미세하고 눈에 보이지 않아 봤던 것들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야. 오케이? 거치면 소포체 내부가 되는 거고 여기는 오케이? 그리고 여기 지금 리보솜이 있어. 큰 단위체, 작은 단위체. 그리고 아까 저 메신저 RNA가 있어. 여기에 AUG가 있었고, 그죠? 저기 UAA가 있고, 그죠? CCC, GGG가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쟤만 있어서 다 끝이 아니야. 세포질에서 이미 각각의 특정 아미노산을 결합하고 있는 tRNA들이 이잉치기 순서대로 올 거야. 리보솜이라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올 수 있어. 그래서 저 1번 아미노산, 즉 여기 끝에 누구? C, A, U를 가지고 있는, 그죠? 여기 끝에 CAU죠? 이 CAU라고 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미 1번 아미노산을 부착하고 있는 이 특정 tRNA가 먼저 와. 얘랑 얘가 어때요? 짝꿍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죠. 상보적으로 맞죠. 그래서 맞게 왔다라고 하면 그 다음 과정이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 과정이 옆에 자리에 누구? 여기 UA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특정 tRNA가 7번 아미노산을 부착해서 얘의 적절한 아미노산 종류가 7번이야. 이미 그건 지정되어 있어. 모든 생명체마다 다 공통으로. 얘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부착을 해요. 오케이? 그러면 이 두 개가 딱 그 사이트에 맞게끔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 시그널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리보솜이라는 공간 내에 이 1번 아미노산과 2번 아미노산, 우리 아미노산들 배웠죠? 아미노산 이렇게 생겼습니다. 카알복시기 갖고 있었죠? 오케이? 여기 아민기 갖고 있어요. 아미노기. 오케이? 그 다음 여기 H가 있고 여기 R1. 이게 모든 아미노산의 공통된 구조죠? 그쵸? 그리고 또 다른 아미노산도 여기 옆에 있어요. 아민기 C 있고 H 있고 어떤 아미노산은 여기 지금 7번이라고 합시다. 여기 1번하고 7번 왔으니까 이쪽에 카알복시기 있죠. 이거 아까 잘라줬던 거 맞아. 그림을 그려볼게. 그러니까 지금 1번 아미노산을 갖고 오는 아이죠. 자, 그러면 얘가 여기 이 아미노산하고 아미노산 사이에 부분적인 플러스 마이너스, 그죠? 맞죠? 되었죠? 그들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러면서 얘하고 얘가 빠지죠.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져요? 거기 까고. 자랑스러운데? H와 OH가 빠져나가면 수용 상태에서 뭐가 만들어지겠어? 수산화. 어? H와 OH가 빠져나가면 H2 그래, H2. 아, 그럼 난 물이 OH 만들어지겠지. 마이너스를 들어. 수산화. 물이 만들어지겠지. 물. 그치? 아까 여기 또 OH, 여기 또 H가 빠져나가면서 H2O 물을 만들면서 두 개의 아미노산들이 결합되잖아. 맛있겠네. 모든 종류의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탈수, 축합반, 물 한 분자가 만들어지면서 사이즈가 점점 커지는 반응을 한다라고 했었죠. 그쵸? 오케이? 이런 일들이 어디서 일어난다고? 리보솜이라는 장소에서 일어난다고. 오케이? 점점점 이들이 결합을 했어요. 오케이? 이렇게 물을 만들고 결합을 했고요. 그러면서 결합이 된 것 자체가 나름의 기능을 수행하여 이쪽이 잘려지고, 그죠? 요 짝꿍이 없는 tRNA는 다시 또 다른 아미노산, 동일한 아미노산을 운반을 시켜주기 위해서 트랜스퍼, 전달을 시켜주기 위해서 또 재사용이 될 거야. 빠져나가서. 오케이? 그러면 얘는 빠져나갔고 이 두 개가 부착된 상태로 이 리보솜은 오른쪽으로 살짝 더 가. 그럼 그 다음 자리가 열리겠지. 그죠? 이 거치면 소포체에 걸쳐진 채로 가는 거야. 그럼 그 다음 자리가 열려서 그러면 이제 CCC라고 하는 정보에 알맞는 GGG를 가지고 있는 특정 tRNA, 아까 이런 GGG, 그죠? 얘는 10번 아미노산하고 맞는 아이래. GGG라고 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 아이가 이 공간하고 부착을 하겠죠? 그럼 상호작용이 딱 맞죠? 아, 그럼 너하고 나하고 맞는 정보구나 라고 하면 이 리보솜이 이쪽으로 조금 더 이동이 갔잖아요. 지금 현재 이렇게 오른쪽으로. 그러면 그 공간이 열리면서 얘하고 얘가 또 탈수 축합반으로 결합이 되죠. 그럼 결합된 것에 의해서 쟤는 또다시 얘가 썰리면서 이 특정 tRNA는 또다시 재사용을 사용하기 위해서 또 빠져나가는 거야. 적출되고. 그러면 얘네들은 주렁주렁주렁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서 계속 그런 식의 스캐닝이 되는 거야. 그러면 제일 먼저 만들어진 1번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쭉 스캐닝이 되어가면서 맨 끝쪽에 있겠죠. 1번이 제일 끝쪽에 있고 나머지 7번, 10번, 뭐 20번, 뭐 3번 이렇게 계속 결합된 형태의 아미노산들이 어디로 들어간다? 이 거치면 소포체 내부에 들어가면서 마치
목걸이들이 연결된 것처럼 뭐 1번 아미노산, 7번 아미노산, 11번 아미노산, 20번 막 그 특정 염기별 서열 순서에 딱 지정하고 있는 아미노산들이 계속 결합되어 여기 안에서 만들어진다. 오케이? 그러니 거치면 소포체는 어떤 장소다? 단백질이 이동되는 통로 장소. 오케이? 단백질이 이동하는 장소가 되는 거고 거치면 소포체 내부는 리보솜이란 장소가 있어야지만 정말 궁극적으로 필요한 특정 tRNA가 특정 아미노산을 가지고 와서 계속 탈수 축적 반응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리보솜은 단백질 합성의 장소. 오케이? 리보솜이라고 하는 이런 아이들은 단백질 합성 장소야.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 특정 mRNA에 얘 코돈이 됐죠? 그 코돈에 알맞게끔 딱 지정되어 있는 특정 tRNA가 와서 아미노산들을 계속 연결시켜 주잖아. 이 과정을 우리는 번역이라고 해. 번역. 오케이? 그래서 번역. 그래서 리보솜은 번역이 일어나는 장소, 그리고 다른 말로 단백질 합성 장소라고. 되겠어? 눈이 촉촉한데요? 아직 멀었는데 큰일 날 눈빛이네. 자, 그래서 이 일들이 일어났고요. 그 일들이 일어나면서 어디에? 여기 안으로 동글동글 단백질들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아미노산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야. 거치면 소포체 내에서. 그런데 자, 이렇게 그냥 선형으로만 존재한다고 해서 이 단백질들이 기능을 해주는 건 아니야. 빨간불 들어와 있지. 중간에 안 끊겼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선형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해서, 그죠? 연결되어 있다라고 해서 얘가 온전히 다 단백질의 기능을 수행하는 건 아니야. 걔가 자신의 어떤 입체적인 구조에 알맞게끔 접혀져야 돼. 예, 입체적인 구조가 되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 거치면 소포체 내에 존재하는 특정 여러 효소들에 의해서 잘 접혀서 입체적인 형태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거치면 소포체의 역할은 단백질이 단백질이 성숙되거나 되는 통로다, 이동되는 통로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예시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건 이 특정 세포에서 만들어져서 그 세포 바깥으로 내보내져야 할 호르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인슐린은 세포 바깥으로 이자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모세 혈관으로 이동돼서 기능을 수행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거치면 소포체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이거 그림 잘 기억해놔. 오케이? 진짜 중요한 그림이야. 혹시 모르니까 한번 찍자.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 안에서 약간 5분 쉬었잖아. 5분만 더 쉬면 안 돼요. No, 안 돼. 흐름이 끊겨. 정말 중요해. 지금 그 리보솜에서 막혀서 있는데. 맡길 수 있을 때 네 머리를 계속 받아들여야 돼.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자, 그 다음 뭐 화이트 파이처럼 생긴 아이가 있겠어. 이 화이트 파이처럼 생긴 아이는 골지체라고 해. 골지체. 저 공변세포 같다. 골지체. 자, 골지체라고 하는 아이도 무슨 소기관이냐면 단백질 합성이 필요한 세포 소기관이라고 써놨죠, 지금? 그죠? 자, 리보솜 설명입구의 번역의 장소, 거치면 소포체 안으로 단백질 아미노산들 덩어리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들어간 다음에 또 이 세포에 머무를 단백질이 아니라 그 세포 바깥으로 나가서 기능을 해줘야 될 단백질의 경우는 어디냐면 이자에서 만들어진 인슐린의 표적 기관이 어디였어? 간, 그래요. 맞잖아. 다 시험 봤잖아 지금. 그래. 난 안타까워. 공부 안 했고 3학년이지. 난 그렇게 100점 열심히 맞았어.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었는데 100점 맞았어요. 그때 과목은 100점 맞았어. 마지막 기말고사 때가 진짜 네가 아닌 상태에서 시험을 봐가지고 나한테 교문이 기말 100점이잖아. 자, 뭐 왔다 갔다 업앤다운 있는 것은 좋지 않죠? 다음에도 100? 그래, 다음 중간 잘 봐. 내가 중간 못 볼게. 야, 오케이, 뭘 오케이. 못 봐. 잘 봐, 그냥. 난 기말 못 봤는데. 봤는데. 뭔 소리야. 어차피 조금 아니, 들어가 둘 다 잘 봤거든. 다음 중간 때 아, 그거 하잖아요. 그 생물 그거. 그 뭐지? 동물과 에너지. 저 동물 싫어. 화순한 헐. 기 싫어요 진짜. 헐, 나는 싫어해도 어쩌겠어. 걔는 너를 좋아해. 차라리 저는 에라토스 테네스랑 이렇게. 시끄럽거든. 물리는 물리야. 해야지 뭐. 호불호가 물리 있다고. 아직 하나도 안 했어요. 레전드. 갑시다. 레전드다. 아무튼 골지체. 그래서 골지체는 자, 이 거치면 소포체에서 나름 이렇게 폴딩이 됐는데 이 세포 어디로 가세요라고 하는 GPS 좌표는 아직 찍어주지 않았어. 비유를 들자면. 그래서 이 안에서 거치면 소포체 안에서 이 막에 싸진 채로 특정 단백질, 잘 폴딩된 단백질이 뿅 떨어져 나와.
오케이? 뿅 떨어져 나와서 나온 다음에 막감하게 성분. 그러니까 얘도 인지이중추막으로 쌓여져 있어. 그리고 얘도 인지이중추막이야. 핵막도 제일 바깥에 인지이중추막이니까 똑같은 인지이중추막에 쌓여졌던 얘네들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막구조니까 빠져나와가지고 여기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융합되어서 안으로 뿅 들어가는 거야. 여기 골지체 안으로. 오케이? 들어가서 야 너는 간과 근육으로 가야 된대. 그래서 간 근육으로 가세요 라고 하는 일종의 GPS 좌표를 박은 채로 여기서부터 또 여기 거쳐 저기 거쳐 저기 거쳐 뿅 나오고 뿅 나와서 나도 모르겠어요. 이건 관측 값이니까. 너가 그만큼 그렇게 대단한 여러분의 사람이야. 뭐, 그렇지 그만큼 대단한 존재야. 어?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야. 환장하게 여기서부터 여기를 거치면서 조금 더 정교하게 너 어디로 가라라고 하는 정보를 부여받아 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골지체라고 하는 장소의 역할이 뭐야? 단백질이 어떻다라고 표현하면 자 여기는 성숙 이동이라고 하지만 여기도 단백질이 성숙된 거죠? 생장 네. 단백질이 이동 성숙되는 장소라고도 표현하고 여기도 성숙이고 여기도 똑같이 성숙이야. 근데 어디로 가세요 라고 하는 정보를 받았잖아. 단백질을 바깥으로 분비시켜야 될 때 어디로 가서 분비하세요 라고 하는 정보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단백질의 성숙 통로라기도 하고 분비되는 통로라기도 하는 거야. 약간 분비라는 사치다. 분비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골지체에 대한 설명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분비. 최종적으로 골지체에서부터 유래된 막에 쌓아진 채로 여기서부터 뿅 떨어져서 막에 쌓아진 채로 이렇게 세포막 가까이로 와. 여기가 지금 세포막이면 이 골지체에서부터 유래돼서 만들어진 이 소낭을 우리는 분비소낭이라고 해. 얘가 분비소낭. 외워야 돼요. 네. 고1 때는 학교 선생님이 어디다 함정을 어디다 어떻게 팔지 몰라요. 차이도 알아야 돼요. 디테일도 알아야 돼요. 거치면 소포체에서 어디로 갈 때, 골지체 사이로 갈 때 나오는 소낭은 수송소낭이라고 하고요. 거치면 소포체에서 골지체 사이로 정보를 토스해주는 그 소낭은 수송소낭이고요. 골지체에서 세포막 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분비소낭. 세포 바깥으로 내보내게 할 때는 분비소낭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점점 가까이 와서 너도 인지지중추막에 쌓여있고 나도 인지지중추막과 똑같으니까 아까 막의 융합으로 야 너 바깥으로 나가서 기능해라 해서 여기가 딱 썰리면서 딱 나가서 얘가 기능하는 거지. 나가면 어떻게 돼요? 나가면 기능하는 거지.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 얘가 임신이니까 간과 근육이 와서 효소기관에 가서 기능해야지. 어떻게 되면 어떻게 돼. 왜 이렇게 기만 기능해야지.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리보솜, 그죠? 거치면서 보지. 그리고 골지체. 오케이? 그래서 세포 바깥으로 이 순서대로 이동이 간다. 가고요. 이걸 막 쪽지를 써가면서 달달달 외워야 되나? 머릿속에 이 큰 흐름을 잡을 수 있도록 내가 이해 구조로 설명해주는 부분이야. 나는 그게 안 돼. 스토리 잡아줬잖아, 스토리. 단순히 그냥 여러분 그 책 126쪽 아래 있는 표 그대로를 외워라고 하면 쪽지 써가면서 달달달 외우는 건 진짜 이건 하수다, 하수. 난 하스다. 하수고, 그죠? 내용의 흐름, 아, 얘가 이런 식으로 흘러갔었지, 얘네들이 역할이 이렇게 됐지라고 어떤 영상이나 이미지를 떠올리시면서 그 이름을 연상하게 하시는 게 어느 정도 중수는 되는 거죠. 이제 난 중수다. 그 다음에, 자, 리소좀이라는 아이도 있다라고 했었죠. 아까 걔. 세포 소기관 중에. 걔가 누구지? 그죠? 리소좀, 리보솜, 이름이 흡사한데 달라요,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지금 이 리보솜은 이렇게 동그랗고 큰 동그랗고 작은 동그랗고를 그림을 그려서 단백질이 합성되게끔 할 때 스캐닝처럼 꼭 그런 역할을 수행해줬잖아요. 네. 근데 리소솜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단백질이 만들어졌어. 근데 그 단백질이 세포 바깥으로 분비될 게 아니라 세포 안에 뭔가 외부 물질이 들어와서 걔네를 침투를 제거를 해줘야 된다거나 하는 막에 씌어서 있는 막에 쌓아져서 존재하는 여러 가수분해 요소들 거의 거치면 소포체에서부터 만들어져서 막에 쌓여진 채로 기능들을 수행해주는 여기 굉장히 많은 뭔가 큰 입자를 잘라서 소화시킬 수 있게끔 해주는 효소를 많이 가지고 있어. 소화시켜준다. 큰 덩어리를 잘라서 제거할 수 있게끔 해주는 가수분해 요소나 세포 내 소화를 담당해준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어. 소화. 가지고 있자. 오케이? 그래서 그걸 자 여기서 비읍자보다 시옷자가 많이 들어가죠. 세포 내 소화, 세포 시옷,
가수분해 효소, 효자가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얘네들의 역할은 누가 하는 거다? 리소좀. 막에 쌓여져 있는 채로 이 많은 가수분해 효소들을 담은 채로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리소좀이야, 리소좀. 그래서 리소좀은 여기 거치면 소포체에서부터 유래한 막에 쌓아져서 딱 담겨져 있어. 오케이? 거치면 소포체에서 유래된 막에 딱 쌓여져서 담겨져 있어. 오케이? 근데 리보솜은요. 그 동글동글한 거 흰색 거. 동글동글해서 큰 마치 눈사람이 뒤집어진 것처럼 생긴 거, 아래 작은 거, 큰 거, 큰 단위체 큰 거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는 거, 그죠? 리보솜은 단백질 합성 장소야. 리보솜은, 그지? 근데 리보솜은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막구조가 아니야. 막구조가 아니야. 막구조가 아니라는 건 뭐냐면 막구조가 우리가 인지지 이중추 막에 쌓여져서 이렇게 동그랗게 끝하고 끝이 말리면서 동그랗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게 막구조잖아. 세포막하고 동일한. 그치? 근데 이렇게 생긴 구조가 아니야. 우리가 그림을 동글동글하게 그림을 그렸지만 이 구조가 아니야. 리보솜. 그림은 이렇게 그렸지만 이 구조가 아니고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실제 머리카락 같은 한 가닥의 RNA들이 꼬여져서 만들어져 있어. 리보솜이가요? 리보솜이가요. 리보솜이가 이런 식으로 머리카락 같은 얘네들이 이렇게 꼬여져서 입체적인 구조로 기능을 수행하게끔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왜 동글동글하게 그래요? 그렇지. 이렇게 그리기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리면 두 개만 그리면 되잖아. 그러면 근데 좀 쟤는 이렇게 그려야 되잖아. 막 리보솜 사이로 막 그 mRNA랑 그 뭔 RNA였더라? tRNA 그거가 합쳐져갖고 들어가나 있잖아요. 네. 저 꼬불꼬불하면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카락처럼 말려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들어가냐면 신기하게도 그 안에서도 입체적인 형태를 만들어서 딱 그 자리를 찾아서 가. 그 정해진 입체적인 형태가 있어. 개 똑똑하네. 개 똑똑해. 그게 개 똑똑한 게 네 몸의 세포에서 그 조그마한 거에서 일어나고 있다. 근데 나는 그러니까 너 얼마나 똑똑하겠어. 근데 내가 너가 이끌어내지 못하는 거야. 너 얼마나 똑똑하니. 이번에 100점 맞았는데 해냈잖아.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다. 오늘 수업 끝. 뭘 끝이야? 아직 여기밖에 안 했는데. 자,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내가 아까 영상 보여준댔잖아. 그지? 맞아. 마무리만 살짝만. 리보솜은 그래서 리보솜은 봐봐. 리보솜은 막구조야. 막구조 아니야. 리보솜 아니에요. 아니에요. 막구조 아니야. 막구조 아니야. 얘는 RNA로 되어 있고 막구조가 아니야. 막성 소기관이 절대 아니야.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와. 막성 소기관이 아니고 RNA로 되어 있고 여기에 비읍자 들어가 있잖아. 그치? 단백질에도 여기 비읍자 들어있지. 그래서 여기 비읍자 들어가 있으니까 단백질 합성과 관련된 일을 하겠구나. 근데 리소솜은 시옷자가 많이 들어가죠. 시옷자. 이거 시옷. 그죠? 가수분해 요소를 담아줘. 이건 걔네들은 막성 소기관이야. 막에 쌓여져 있어서 많은 걸 갖고 있어. 5분만 쉬었다 할 거야. 근데 저 오늘 수업 이해가 너무 잘 되는데요? 그치? 네가 집중을 했으니까. 이해한다. 집중하랬잖아. 리소점이 우리가 쉬는 시간이 많진 않아요. 왜냐면 진행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나 또 잘라야 된다 오빠야. 짧은 게 일은 아니잖아요. 일이지. 영상 하나하나씩 다 검토해야 되잖아. 한 번씩 싹딱 제가 편집해드릴게요. 막 그 캡컷으로. 내가 더 빠를 거 너무다. 너 때문에 내 얼굴 잘라야 야, 캡컷은 되잖아. 주로 인스타 릴스 할 때 하는 거. 이거 뭐 릴스 할 것도 아니고. 키네 마스터드요. 키네마스터 구려. 셀미 초딩 그 친구들 그 노래 틀어놓고 딱 안녕하세요 여러분. 엄청 구린 거 쓰고 있어. 저 편집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뭔 편집을 다 나도 키네마스터. 일이나 만들지 마. 나 캡컷이야. 캡컷. 일이나 만들지 말라고. 자. 캡컷은 쉽잖아. 시끄러워. 캡컷 그냥 사진으로 되잖아. 이는 이제 이어서 합시다. 자, 여기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그 전체적인 흐름이 얘입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이 1시 반 타임 거 영상 그 아까 단백질 있죠? 합성되는 그거는 유튜브 링크를 제가 여러분들께 각각 보내드릴게요. 얼마 안 되니까. 그러니까 외국어로 샬라샬라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한번 보고 오시고 다음 주에 오자마자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 거니까. 다음 주에 안 와요. 다다음 주. 오케이. 네, 다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 7월 봐요. 29일, 30일이 학원 방학이어서 8월 초에 한번 보여드리면서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 내용을 제가 방금 했어요. 리보솜, 거치면 소포체, 골드체를 거치면서 이 세포 바깥으로 내보내져야 할 단백질이 합성이 돼서는 전사 번역을 일어나고 난 다음에 가더라고. 그죠? 그리고 번역이 되는 장소가 어디다? 리보솜이라고. 그죠? 특정 염기 코돈 정보에 알맞게끔 아미노산이 결합돼서
그지? mRNA의 정보가 단백질로 구현되는 그 공간이 어디라고? 리보솜이라고. 무슨 그죠? 오케이.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자, 한 장 프린트 뒤쪽 봐봐. 여기 217쪽. 217쪽 프린트를 보시면 프린트에 있는 217쪽 위를 보세요. 217쪽으로 네, 217쪽 위를 보시면 자, 거치면 소포체 말고도 여러분의 그 세포 소기관에는 매끈면 소포체가 있어. 매끈면 소포체는 자, 뭐가 없어? 다음에 하면 요 리보솜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 리보솜이 부착되어 있지 않고요. 진도 맞춰야 되는 음식이야. 리보솜이 없어. 리보솜이 부착되어 있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리보솜이 부착이 안 되어 있으니까 단백질 합성 하겠니 안 하겠니? 안 해요. 안 하겠죠. 단백질 합성은 안 하지만 그 외 나머지 세포막에 필요한 성분인 뭐 인지질이나 인지질이나 탄수화물 합성과 관련된 중요한 역할을 해줘. 세포막 성분이 인지질이 계속 공급되어야지만 되겠죠. 안으로 들어올 때도 막에 싸서 들어오니까 세포막이 줄어들거든요. 또는 이제 막이 싸서 바깥으로 내보내줘야 될 때 또 막이 늘어나야 되니까 세포막 성분인 인지질이 합성되는 장소이기도 하고 탄수화물이 합성되는 장소이기도 하고 탄수화물 합성은 뭐예요? 탄수화물 합성은 우리 당지질, 이제 단백질이 이렇게 있으면 단백질 인지질이 중에 쌓여져 있는 여기 구조에 필요에 따라 특정 당들이 순서대로 결합이 되어 있다라고도 했었죠? 그래서 네. 그런 탄수화물들을 합성해준 장소가 뭐가 되는 거다? 매끈면 소포체가 되는 거다. 이것 또한 식물세포, 동물세포 둘 다 공통수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식물세포, 동물세포 둘 다 공통으로 다 가지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그 중간쯤에 보면 에너지 대사와 관련된 세포 소기가 나와 있죠?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대사. 에너지 대사와 관련된 세포 소기관에는 미토콘드리아랑 염록체 두 가지가 있어요. 당연히 동물, 식물 세포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세포 소기관은 뭘까? 미토콘드리아랑 미토콘드리아. 염록체 중에. 미토콘드리아. 그렇지. 미토콘드리아겠지. 왜냐면 미토콘드리아도 세포, 그러니까 식물도 세포호흡을 해야 되잖아. 그지? 내가 만들어낸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낸 그 포도당이라는 양분 그대로를 쓸 수가 없어서 그대로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변경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 어디에서 에너지에서 관련된 세포 소기관. 미토콘드리아. 근데 얘네들 두 가지는 또 무엇의 증거가 되냐면 세포 내 공생설의 증거가 되기도 해. 세포 내 공생설. 자, 그러니까 특정 하등한 원핵세포 각각들이 먼저 있었고 그 원핵세포들 조금 더 진화된 형태의 세포가 먹어서 원래는 얘를 먹은 다음에 소화를 시켜야 돼. 이 기능이 해체되기 위해서 소화가 돼야 되는데 소화되지 아니하고 공생에서 같이 살고 있는 증거라고 보는 거야. 세포 내 공생설의 개념이 그거야. 오케이? 그렇게 판단한 여러 근거들이 있는데 일단은 엽록체도 하나의 인지지중추막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인지지중추막이 또 있습니다. 이거 우린 무슨 막이라고 했어? 이중막 구조라고 했죠. 오케이? 그리고 거기에 또 인지지중축으로 쌓여있는 또 다른 틸라코이드라고 하는 이 막 구조가 많이 쌓여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엽록체는 많은 엽록소라고 하는 색소들이 또 여기에 박혀져 있고요. 자건대 전문이지. 네? 오케이? 그래서 이중막 구조에 자 이중막 구조 그리고 얘네들 해준 역할 뭐라고? 광합성을 하고 있어. 엽록체는 그지? 그리고 또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마치 독립적인 생명체인 것 마냥 엽록체 자체 자신의 환영의 DNA 조각을 여기 가지고 있어. 마치 하나의 세균처럼. 오케이? 세균처럼. 거기에 얘 자체로 스스로 셀프로 자신의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리보솜 정보도 자체적인 리보솜을 갖고 있어. 오케이? 희한하게. 근데 누구도 미토콘드리아 세포호흡을 하는 미토콘드리아도 안쪽에 인지지중추막에 쌓여 있어요. 이렇게 안쪽으로 인지지중추막이 있고 또 바깥쪽으로 인지지중추막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개의 막이야? 이중막 아니야? 핵막처럼 안에 막 바깥에 막. 그러니까 외막과 내막을 각각 갖고 있어요. 이중막으로 외막, 내막. 돼요? 얘도 외막, 내막. 근데 주름이 많이 져 있는 구조처럼 생긴 건 미토콘드리아야. 얘네들 주 역할은 뭐야? 세포. 어떤 거? 포도당 산소 들어가서 그죠? 포도당이나 산소를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뭘 만들어? ATP라는 생명활동 에너지를 만들어내. 그죠? 그래서 세포 호흡의 산소야. 세포 호흡을 하는 산소고 얘는 공동적으로 이중막 구조.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공동적으로 마치 자신만의 미토콘드리아 고유하는 유전 정보 조그마한 쪼가리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거의 메인의 정보들은 많은 세포 핵 내부로 다 들어갔습니다.
랩으로 많이 들어가져 있지만 일부 자체적인 이런 정보들, 환영의 정보들을 가지고 있고 자체적인 자신의 리보솜 쪽으로 또 갖고 있네요. 오케이? Yes. 그러니 자 리보솜도 있어요. 자체적인 리보솜, 미토콘드리아 리보솜, 엽록체 리보솜, 그죠? 네. 자체적인 자신의 엽록체 핵산, 자체적인 자신의 미토콘드리아 핵산. 그래서 마치 독립적인 생명활동을 할 수 있는 각각의 세포 소기관이네. 독립적인 생명활동을 할 수 있는 각각의 세포 소기관인데 큰 진핵세포가 얘네들을 먹어서 원래는 제거되어야 하는 게 맞아. 세포 내 소화로. 근데 원래 보니까 너가 조금 비에너지 스스로 받아들여서 양분, 유기양분을 만드네. 원래 너가 지금 유기물을 분해해서 뭔가 ATP로 바꿔줄 수 있네? 그래서 야 같이 그냥 사는 게 내 에너지 효율에 좋겠다 싶어서 같이 살게 된 증거이지 않나 그렇게로 해석하고 있는 거야. 왜 하나의 큰 진핵세포 안에 얘네들이 다 있고 이중막 구조인지 따라서. 오케이? 그래서 얘는 광합성의 장소, 얘는 세포업의 장소인데 그걸 정리해 줄게요. 자, 세포 내 공생설을 받아들이는 증거. 이건 여러분이 그 217조 빈 공간 어딘가에다가 아니면 216조 빈 공간 어딘가에다가 적어주셔야 됩니다. 엽록체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의 세포 내 공생설을 받아들인 증거, 세포 내 공생설의 증거 둘 다가 일단 이중막 구조야. 이제 집중 해보자. 외막, 내막이라는 두 개 막으로 되어 있죠? 둘 다가 이중막 구조야. 그죠? 두 개 다가 이중막 구조이고, 그죠? 이중막 구조에서 외막은 진핵세포의 막과 유사해. 조금 더 진화된 형태 거와 유사하고, 내막은 원핵세포 거와 유사해. 적고 계시죠? 적어주셔야 돼요. 열심히 볼게. 첫 번째,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 두 개를 세포 내 공생의 증거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두 개의 막으로 되어 있는 이중막 구조인데 외막은 진핵과 유사하고 내막은 원핵과 유사해요.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로 자체 핵산. 그러니까 DNA든 미토콘드리아든 엽록체든 자체 DNA, RNA를 가지고 있어. 자체적인 DNA, RNA. 오케이? 자체적인 핵산과 자체적인 뭘 갖고 있어? 리보솜을 갖고 있어. 마치 스스로 셀프로 자기 복제가 가능한 것처럼. 아이고. 오케이? 자기 복제가 가능해요. 실제 그 안에서도 가능합니다. 큰 진핵세포 안에서도 가능해요. 근데 주 명령은 핵이 어느 정도 정보를 줘야지만 그 정보와 같이 송수심 받아서 미토콘드리아의 개수가 늘어나고 또 핵이 주로 정보를 줘야지만 엽록체에서 또 송수심 받아 엽록체 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자기 복제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세포가 조금 더 하드한 개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원핵세포 얘네들 각각을 진핵을 조금 같이 공생해서 살고 있는 증거설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조를 보고서. 오케이? 외부는 진핵과 유사하고 내부는 원핵과 유사한 이런 핵막의 세포막 바깥쪽에 있는 막 구조를 통해서 그리고 에너지사 관련된 일들을 설명해줬고요.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 리소좀도 설명했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액포는 누구한테만 있을까? 액포는 식물세포만 가지고 있는 여분의 물을 담아둔 주머니예요. 세포벽도 식물만 있어요. 식물의 세포벽은 펩티도글리칸 아닙니다. 펩티도글리칸 아니고 셀룰로스라는 탄수화물 계열이에요. 거기 이제 뭐 있고요? 핵이 있고요. 그리고 여분의 물을 배설할 수 있는 배설기관이 별도로 있지는 않잖아. 그래서 외부로부터 삼투호 현상에 의해서 물을 조절해줘야 될 때 물을 담아두거나 노폐물을 담아두는 주머니 같은 조그만한 이 주머니, 막 구조에 쌓여있는 이런 구조가 있어. 그걸 액포라고 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액포의 크기가 커서 왜 물을 담아두는 양도 늘어날 거고 하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중심 액포가 크기가 커집니다. 중심 액포는 주로 식물세포만 가지고 있어요. 오케이? 이런 막에 쌓여져 있는 조그만 주머니 같은 것들을 동물세포도 물론 가지고는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액포라고 취급하기도 하는데 동물도 액포를 갖고 있다라고 하긴 하는데 메인에 물을 담아둔 중심 액포는 식물만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자, 제가 여러분들께는 과제로 프린트에 해당하는 문제가 두 쪽이 있습니다.
이거 2주 동안 풀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오늘 수업 218쪽 프린트 내용에서부터 221쪽. 221쪽 프린트 내용까지를 완벽하게 풀어오시는 게 8월 첫째 주까지의 숙제가 되겠죠?